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폴다이몬드 박상영 사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박상영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많이 오셨네요. 자, 일단 오늘 그 강의의 목적, 이 초점을요. 이런 직업군도 있다. 노후 대책으로 이 네트워크라는 게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겠다. 아니면 어떤 지금 한계에 부딪힌 사람들한테 어떤 돌파구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을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제 강의에 임해 주시면 뭐 하나라도 가져가실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7년 전에 저는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 한계에 부딪혔을 때 말리러 왔던 뉴스킨이 지금 저한테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정확하게 꿈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놀 만큼 놀아봐서 더 이상 놀 게 없을 때쯤 나도 한번 이제 부자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해가지고 부모님께 요청을 했어요. 근데 부모님은 부자가 아니셨어요. 근데 아들들이, 저기 옆에 있는 분이랑 저랑 쌍둥이거든요. 근데 저분이랑 열심히 이제 살았는데 아들들이 요청을 하니까 이제 어떻게든 이제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은 마련해야 되겠고, 그 여러 가지 도구를 저한테 주셨는데 다 필요 없고, 어머니 이분들 중에서 누가 제일 성공했습니까? 그때 또 성공의 기준도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뭐 돈 많이 벌면 성공인 줄 알았는데, 청담동에 계신 명장 1호 원장 선생님께서 가장 돈을 많이 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전 다 필요 없고 그거 하겠다 해가지고 저가 먼저 시작했고, 저희 형님은 친구 따라 강남 간 게 아니라 저 따라서 주얼리를 선택하게 됩니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해서 아침 7시 출근해서 저녁 11시까지 청담동 작업실에서 세계대회 금메달을 따기 위해 우리는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자, 직업을 고를 때요, 그 직업군이 저한테 주는 끝점을 알아보고 직업군을 골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200만 원 줄게, 그러면 그 직업을 선택하고 210만 원 준다고 하는 그 구간에서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 돈으로 이 직업군에 대한 어떤 가치를 매겨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세계대회 금메달을 왜 따고 싶었냐면, 세계대회 금메달만 따면 군대 안 가도 됐어요. 그 다음에 연금이 나와요. 죽을 때까지.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끝점이 너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도전. 10년 동안 도전을 했는데 10원짜리 한 장 받지 못했어요. 근데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가치가 있는 일이었고 비전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했고, 저희 형님은 세계대회 금메달을 땄고 저는 한국대회 메달리스트 출신입니다. 네. 이런 반응 때문에 제가 또 이제 보도자를 준비했죠. 52개의 직종에 1,800여 명이 참가해 대회 사상 가장 큰 규모로 치러지는 올해 전국 기능경기 대회에는 2세 참가자들이 많습니다. 지난해 쌍둥이 형에게 국제대회 출전권을 양보했던 동생도 출전해 금메달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용건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귀금속공예 직종에 출전한 박상영 씨는 각오가 남다릅니다. 지난 2003년 스위스 국제기능올림픽 참가를 놓고 쌍둥이인 형과 경합을 벌이다 마지막 평가전에서 대표 선수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받은 형의 격려를 받으며 이번 대회에 나온 박 씨는 좋은 성적을 거두어 국제기능올림픽 쌍둥이 형제 금메달 리스트가 되자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해서 준비한 거. 그렇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이때 제가 딱 느껴졌던 건 뭐냐면, 정말 열심히 살아도 부자는 될 수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때 SG 워너비 김영준이라는 친구가 저희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부자들 잘 선택했던 것 같아. 예. 한마디로 지금 생각해보면 개입되지 않아도 들어오는 이 자산을 구축한 거죠. 보이지 않는 재산, 음원소득이라는 거를 구축해서 지금 일하지 않아도 따박따박 돈이 들어와요. 벚꽃 엔딩 누구죠? 그 이름 장범준도 최근에 무한도전에서 좀 약간 못생겼는데 매력 있는 새 누구죠?
박명수가 가가지고 마이크를 대잖아요. 너 왜 방송 이렇게 안 나오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굳이 안 나가도 돈이 들어오니 굳이 나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복고 댄딩 하나 가지고 얼마 벌어갔어요? 거기는 50억 가까이 벌어갔죠. 50억. 그렇죠. 하나 만들기는 힘든데 만들어내면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게 이 권리소득 부분이에요. 이 자산. 부자들은 여기에 미쳐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미쳐있다고. 근데 저는 좀 약간 재산에 미쳐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능력으로 제가 개입돼야지만 뭔가 소득이 들어오는 구간에 미쳐있었고, 이 용준이는 뭐 그거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저희와 전혀 반대되는 소득을 가지고 이 부자들이 미쳐있는 소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듀스 알죠? 듀스. 여름 안에서. 여름은 부자래요. 여름에 이 저작권 소득이 엄청 들어와. 여름. 근데 겨울엔 조금 가난하대. 그럼 다시 여름 되면 차가 바뀐대요. 그 정도로 이런 권리 소득은 하나 만들어 놓으면요 엄청 섹시한 소득으로 우리한테 다가와 버립니다. 이 건물주는 어떤 소득을 가지고 있죠? 임대소득.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세상에는 내가 개입되지 않아도 들어올 수 있는 돈이 있다라는 거예요. 은행에 1억 놔두면요 내가 일하지 않아도 이자 소득으로 얼마 들어와요? 10만 원 들어와요. 10만 원. 그렇죠? 10만 원. 책 쓰는 사람들은 어때요? 책 쓰는 사람들은 내가 그 자산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힘들어도 베스트셀러가 되면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하게 돈이 인쇄소득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죠. 돈과 시간을 한꺼번에 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네트워크가 나중에 완공되기만 하면 개입되지 않아도 나올 수 있는 소득이란 말이야? 에 맞다라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오늘 여기서 알아가신다면요 엄청난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비밀을 알고 가시는 거예요. 자, 정말 열심히 해서 저는 일본 유학 생활까지 하고 왔고, 저 형님은 미국 유학 생활까지 하고 왔는데 집안 환경이 별로 안 좋아지니까 저희한테 줄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샵 하나 차려줄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뭐 해야 돼요? 돈 벌어야죠. 예, 직장 생활 들어가야죠. 들어갔어요. 일본에 있을 때 300만 원씩 받고 제가 유학 생활을 했고, 저 형님이 500만 원씩 받고 미국 생활을 했는데, 종로에 가가지고 저희 몸값 측정해봤더니 세계대회 금메달 따니까 150만 원 준대요. 저 130만, 저랑 2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 아 진짜 10년을 열심히 했는데 이거 너무한 거 맞죠? 그래서 내가 야 이걸로 절대 부자 될 수 없다. 그러면서 저는요 좀 큰 업체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들어갔는데 재수가 좋은 거죠. 뭐냐면 부장님이 월급 봉투를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다 나눠주라고. 뭐 상무, 뭐 이사, 과장, 뭐 이런 뭐 상무 이런 모든 사람들의 월급 봉투가 제 미래의 모습일 거 아닙니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저 바로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내 미래를 봐야 되겠어요. 봤는데요, 화장실에서 나오질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 이거는 어떻게 이 소득을 가지고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를 모시면서 자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이 페이로는 도저히 내 사업체 사자도 못 가겠다. 이거는. 왜냐면 주얼리 사업하려면요, 장미옥 사장 강의를 들어봐도 알겠지만 10억에서 15억 정도 들어요. 브랜드 하나 만들려면요. 근데 그 망할 놈의 10억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제가 한번 측정을 한번 해봤어. 자, 130만 원 버는데 30만 원 쓰고 100만 원 모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모았다고 칩시다. 100만 원을 모았어. 자, 1년을 모으면 얼마 모여요? 그 망할 놈의 1억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8년. 그럼 10억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80년 동안 100만 원을 때려 부어야 내가 죽기 전에 브랜드 만들면서 죽어버릴 것 같더라고요. 이게 도저히 이거는 직장 생활했을 때 나는 내 사업 할 수 없다. 전 결정이 나왔어요. 그 페이 너무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걸 봤던 게. 그래서 저는 직장은 답이 아니다 생각을 했고,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나만의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볼까. 뭔가 이런 한계점에 부딪혔을 때 만난 게 뉴스킨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모레퍼시픽 국장님 출신이었는데 말단 직원 중에서 더럽게 일을 못했던 두 사람이 뉴스킨에 가서 성공을 해버립니다. 그게 지금의 백만장자가 되신 강하원 사장님 와이프 박미영 사장님, 이경희 사장님이에요. 진짜 일을 못했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성공했다니까 완전히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는 알아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너네처럼 국민 브랜드를 가지고도 그렇게 못했는데 어떻게 뉴스키를 한 번도 못 들어본 거 가지고 이렇게 성공을 했냐 해서 여기 와서 들어보니 세상에는 노동소득이 있고 근로소득이 있고 권리소득이 있다. 이 두 가지 측면을 봤을 때 뉴스키는 권리소득이라고 생각 들었기 때문에 자식 둘이한테 와서 사업 설명을 합니다. 얼마나 잘하셨겠어요. 처음 들어봤는데 귀신 본 사람이 답답해요. 귀신 못 본 사람이 답답해. 응? 비전을 혼자 보고 왔으니 자식 둘이한테 얘기를 해봤자 그게 꼬여요 안 꼬여요? 이성적으로 나와요? 그게? 그러다 보니 뭔가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네이버 우리들의 친구 네이버에 쳐보니 뭐가 떠요? 다단계, 뭐 피라미드, 뭐 부작용, 뭐 180도 명예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뜨기 시작한 거예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저는 그걸 딱 보는 순간 저는 다단계 다자도 모르면서 그냥 무작정 부모님을 말리기 시작해요. 3개월 동안을 말렸는데 저희 어머니가 더 열정적으로 미쳐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알아보고 말려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 공간에 왔었고 이 공간에 와서 제가 이게 합법이고 이게 되는 사업인 걸 제가 검토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보상을 딱 듣는데요. 이 보상이 진짜라면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나만의 브랜드 진짜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 형님은 그런 게 어딨어 하고 저희 형님은 가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왜 지금 저기 앉아있냐 이거죠. 더 희한한 거는 제가 7년 전에 이 사업을 할 때 제 친구들한테 다 얘기했을 때 저 엄청 약 올리고 웃었어요. 앞에서는 티 안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뒤에서 분명히 뒤가 간지럽더라고. 근데 왜 그 친구가 자발적으로 와가지고 왜 맨 앞자리에 앉아있을까요? 희한해요. 이 네트워크는요.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요 귀신 받기 때문에 비전 받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도 저는요 비겁자는 되고 싶지 않아서 그냥 꾸준히 얘기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팀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최근 들어선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꿈이 있고 없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 이 권리소득만큼은 다 필요하다. 왜냐하면 요즘에 정말 젊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제가 개인 상담을 많이 하는데 자기의 어떤 꿈까지는 있다 이거야. 근데 그 환경 때문에 자기는 연기 전공하고 싶은데 어떤 금수저들은 집에서 계속 받쳐주니까 알바나 이런 환경들 구간보다는 자기가 진짜 거기서 연기 쪽에 미쳐있을 시간이 있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다 벌어가면서 그 환경 다 채워가면서 자기 꿈에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권리소득만 만약에 내 걸로만 만들어낸다면요 환경을요 돋보기 초점 맞추는 것처럼 그 초점을 나의 꿈에 미쳐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요 이 두 가지 시간과 돈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가져가는 이 도구는요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상을 딱 듣고 처음에는 30만 원부터 시작하는 일이구나. 하지만 이게 당장 뭔가 큰 돈이 있는 게 아니라 그 30만 원이 씨앗이 되겠구나. 그 씨앗을 잘만 뿌리기만 시작한다면 엄청난 열매가 돼서 나한테 돌아오겠구나 해서 저는 시작했고 저희 형님은 네이버에 고소득을 딱 치니까 캐디라는 분면이 있었어요. 3개월 교육 후 400만 원 보장. 이해가 돼요 이게? 자기는 주원리 10년 했는데 종로바닥 가니까 150만 원 준다고 하는데 이거는 무슨 일인지 몰라도 3개월 교육 후 400만 원 보장. 근데 거기에 갔어요. 왜? 저희 어머니랑 저랑 뉴스킨에 꽂혀가지고 저희 형님만 만나면 뉴스킨 얘기했거든요. 자기가 설득당할까봐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가서 가출했는데 진짜 3개월 뒤에 400만 원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형님은 400만 원 인생이었고 저는 30만 원 인생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쵸? 자, 뉴스킨에서 운 좋으면 70만 원, 운 나쁘면 30만 원 벌어가요. 그거는 나중에 후원자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30만 원 벌다가 운 좋으면 70만 원 벌었다가 30만 원, 70만 원, 30, 70, 100, 30, 50, 100, 120 요거를요. 사장님도 분명히 1, 2년간 해. 그 1, 2년간은요 정말 좋은 열매를 많이 심어놓은 사람들한테는요 레버러징이 일어나가지고 치고 들어가는데요 엄청 단기간으로 그룹 확장이 돼버립니다. 근데 요때 요 스텝을 밟고 있을 때 저희 형님이 자기는 400만 원 몸값이 400만 원이니까 자기 동생을 바라보는 눈빛이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뭐라고 했냐면 너 얼마 벌어? 100만 원.
한 1년이 지나고 얼마 벌어? 130. 미친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야, 너 엄마도 미쳤는데 너까지 왜 그래, 상룡아? 어? 형이랑 캐디하자. 여기 있는 애들 꿈이 많다. 캐디하면서 꿈이 있어? 어떤 꿈이 있는데 물어보니까 얘네들은 자기네들이 쓸 것만 딱 쓰고 모아놓은 다음에 이걸로 술집 차리려고 그래. 형 그게 꿈이야? 상룡아, 형이랑 이거 하자. 저를 리크루팅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뉴스키나 왜 이렇게 만만하게 보냐면요, 그 70만원, 30만원이 어떤 원리로 들어오는 30만원인지 물어봐야 되는데, 자기가 버는 소득과 이 소득이요 같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 30만. 자, 그 30만 원이요, 내가 소비자를 정확히 세팅시켜 놓고 내가 이제 개입되지 않아도 죽을 때까지 만약에 30만 원 들어온다면요, 큰 거 아니에요? 작나 봐요, 그쵸? 저는 그거를요 3억 가치로 본 거예요. 왜냐하면 은행에 1억 갖다 박아놔야 권리소득으로 월 10만 원씩 들어오는데, 내가 만약에 30만 원을 그걸 만들어 놨다 1년 동안, 그럼 난 1년 동안 3억짜리 자산 가치, 건물 하나 갖고 있는 거랑 똑같다라는 개념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이 30만 원, 70만 원, 100만 원이요 저한테 너무나 소중한 1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저희 형님은 제가 이야기하면 들어요? 이야기는 뭐라고 해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술이나 처먹으라고. 그리고 또 꿈이 없는 사람들 주특기가 술이나 처먹으라고. 근데 제가 저희 형님한테 물어봤죠. 400만 원을 버는 형님한테 가서 형 400만 원 벌고 다 좋다 이거야. 형 꿈이 뭐야?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저 형님 마음속에는 주얼리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술이나 처먹으래요. 무슨 뜻이에요 지금? 현재 꿈이 없어지고 이 400만 원 이 도구 안에서 꿈을 꾸기 시작했다는 거 맞죠? 네. 누구는 30만 원 벌어도 15억 하려고 하는 브랜드 주얼리를 꿈꾸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누구는 400만 원을 버는데 더 이상의 꿈이 아닌 그 400만 원 안에 그 울타리 안에서 자기 꿈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 했어요. 형, 이때까지 나의 멘토는 누구였는 줄 알아? 누구였는데? 너였어, 너. 근데 지금의 니는 400만 원을 벌어도, 그래 니 돈 많이 버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도 비전 없어 보이고 하나도 멋이 없어 하고 저는 집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때 저희 형님이 집에 가서 굉장히 많이 울었대요. 왜냐하면 저는 박상용이라는 사람은 지하 단칸방 살고 거의 3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벌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열정 있어, 비전 있어 보이지? 예전에 세계대회 금메달 따기 전에 자기가 비전이 미쳐있을 때 그 눈빛을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지금 400만 원 버는데 그냥 하루가 그냥 행복하지 않았대. 그냥 거기 안에 있는 그들 무리 안에서 그냥 그 행복을 즐기고 있었던 자기 자신의 그 5년, 6년이 너무 아깝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동생이랑 대화가 되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지금 이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으면 이 박상용이라는 사람과 정말 갭 차이가 많이 나겠다 하고 들어온 거예요. 제가 네트워크를 하면서요, 돈을 갖고 리크루팅했나요 지금? 아니죠. 사장님들 잘 아셔야 돼요. 내가 1억 번다고 다른 사람 리크루팅할 수 있는 게 네트워크가 아니에요. 네트워크는요,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모습으로 변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야, 널 변하게 한 뉴스킨이 뭐야? 궁금한 거예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만 리크루팅 잘한다면요, 대리점들은 리크루팅 하지 말라는 뜻인데 실질적으로 불러다니고 대발 더 한대. 대리점 때가 제일 잘 됐던 것 같아요. 비전. 저는 뭐냐면요, 그 애기들이 둘이 이렇게 막 싸우면 덩치 큰 놈보다 덩치 작은 놈이 막 고래 소리 질렀을 때 보면요, 뒤에 누가 있는 줄 아세요? 형이 있어. 저한테는요, 유스킨이 형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잘 못 믿겠는데 유스킨이 이게 보면 볼수록 보니까 이게 완전 내 백그라운드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의사 만나도 뭐 변호사 만나도 그냥 비전에 미쳐가지고요, 지금 나는 지하 살지만 나는 백만장자다 하고 난 갔던 것 같아요. 이런 백그라운드가 유스킨이 될 겁니다. 오늘 잘 들어보시면 기회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네. 세상에는요, 이 타입 5 인생이 있대요. 첫 번째, 돈은 많은데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있대요. 누가 있을까요? 네, 뭐 의사, 변호사 이런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돈은 많이 버는데 누가 돈을 써요? 와이프랑 장모님이 쓴대요. 자, 돈은 없는데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있대요. 누가 있을까요? 네, 실업자, 주부 이런 분들이 있대요. 그렇죠? 백수. 자, 돈도 없고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있대요. 누가 있을까요? 인정하기 싫지만 직장.
그래서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대한민국 강타를 쳤죠. 왜? 다 내 얘기 같거든. 제일 불쌍해. 시간도 돈도 없어. 근데 많은 사람들 모를 줄 알아요? 나 시간 많은데 이래요. 6시부터 12시까지 다 4시간이야. 제가 말하는 시간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돈도 많고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있대요. 누가 있을까요? 첫 번째 있던 사람들이 은퇴를 하면 이쪽 분면으로 넘어간대요. 근데 뭐랑 같이 넘어오냐면 이 노랑 기병이랑 같이 넘어온대요. 그래서 이제 좀 살라 하면 열정이 식은 상태야. 자, 돈도 있고 시간이 있는 사람들이 있대. 근데 젊고 막 꿈이 있고 뭐 자기가 진취적으로 뭔가 일어났더니 막 다른 사람한테 막 비전 내고 막 날라다니는 애들이 있어. 날라다니는 애들이 있어. 누가 있을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권리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권리소득. 개입되지 않아도 뭔가 파이프라인적으로 나올 수 있는 소득.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의 소득은요, 대부분 어떤 소득이냐, 정수기 이 물통 소득을 가지고 있는 이 물통 소득. 그렇죠? 물통이 물에 있는 물이 다 빠져나가면 뭐 해야 돼요? 다시 가서 길러서 꽂아야 또다시 돈이 나오죠. 근데 진짜 부자들은 어떤 소득을 가지고 있어요? 정수기 물을 계속 집어넣을 수 있게 파이프라인으로 세팅을 만들어 놨죠. 시간은 조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만들어 놓으면 컵만 되면 물 계속 나와야 안 나와요? 이 소득으로 사장님들이 바꿔보자는 거예요. 바꿔보자는 거예요. 자, 부모님 세대 때는요, 남자 30살, 여자 25부터 이 경제생활을 시작할 수가 있는데, 그때 직장에서 우리를 한 60대까지를 우리를 지켜줬기 때문에 또 끝점이 짧았어. 생명줄이 짧았어. 그래서 이때 벌었던 돈을 가지고 우리가 노후 대책이 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출발점은 똑같은데 정년이 엄청 짧아지고 있죠. 제가 만약에 CEO야. 그리고 이렇게 젊었을 때 제가 2사람을 고용했어. 처음엔 말 잘 듣지. 그쵸? 근데 이분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아기도 낳고 직급도 분명히 상승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요, CEO 입장에서는 쳐다봤을 때 하는 일은 비등비등한데 돈 더 달래.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구조조정을 하는 게 나아요, 말아요? 구조조정해서 젊은 사람 2사람을 더 고용하는 게 좋죠. 냄새도 좋아. 샤바샤바도 잘해. 분위기도 밝아져. 열정 있어. 회사 측면으로 봤을 때요, 악덕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CEO라도요, 이 나이 차기 전에 빨리 자르고 젊은 사람들을 고용하는 게 낫겠어. 그래서 뭐냐면요, 평생 직장 깨진 지 오래요. 딱 짧아졌고 사람 수명은 엄청나게 길어졌다라는 거예요. 보험 통계는 거짓말 해야 안 해요? 지금 몇 세 만기 보험이 나왔죠? 120세. 결국엔 벽이 똥칠할 때까지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한테요, 누군가한테 축복인데 누군가한테는 축복의 반대말이 뭐예요? 그 소리 하기 싫어서 그냥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돈이 있는 사람들, 어떤 권리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실버타운으로 갈 수 있는 기회야. 근데 그게 아닌 사람들한테는요, 처절합니다. 이 길어진 이 생명이 처절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돈을 좋아하는 이유가 크게 딱 2개가 있어요. 딱 2가지. 너무 큰 상처를 받은 게.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랑 제가 돈이 없어서 주얼리 꿈이 접혀지기 시작했을 때 그 두 번째 그 2가지가 저를 되게 처절하게 만들었었거든요. 아버지가 간암 말기 이제 판단을 받았는데 삼성의료원에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복수가 차는 거예요. 복수가 계속. 근데 우리는 지하 단칸방에 살았어. 돈도 없어. 근데 분명히 아버지는 돌아가실 병이야. 근데 병원에서 살리니 집에 돈도 없는데 돈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분명히 돌아가실 병인 거 알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저 좀 그냥 죽여주세요 그랬어. 근데 그걸 전 분명히 들었어. 근데 아무런 희망도 없었고 대응책도 없었어요. 그때 이 망할 놈의 돈이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낫다라고 저는 결단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돈을 사랑하기로 했어. 그냥 이게 합법적인 돈이라면 그냥 돈을 안아버리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희한하게 돈이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자, 1955년, 1963년 이때 태어나신 분들을 전문용어로 베이비 부머라고 합니다. 이분들이요, 경제 4분의 1이 이때 태어났어요. 전 세계 4분의 1이 이때 태어났대요. 그래서 이분들이 필요로 한 산업은요, 뜰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장님 자꾸 뉴스킨 하지 말고 안티에이징 하지 마시고 이 사업이 메가 트렌드인지 알아보신다면 사장님들은 지금 아주 올바른 곳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어렸을 때는 어떤 산업 분야가 떴을까요? 기저귀, 뭐 유아기 이런 산업 분야이요 발만 담가도 돈이 되는 시절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 이분들이 조금 컸을 때는 뭐예요? 패스트푸드점, 장난감, 뭐 청바지, 옷, 의류. 그래서 예전에 동대문도 옛날 사람들이 돈 버는 거지 지금 동대문 들어가면요 아주 특이 케이스 아니면 돈 벌어 나가기 힘들어요. 특이 케이스 정말 막 기발해야 돼요. 근데 뭐예요? 지금 조금 더 세월 지나니까 너도 집 나도 집 부동산 경기 확 뜨고 있죠. 지금 희한한 거는요, 공인중개사 PC방 사장님보다 많아. 예전에는 PC방이 훨씬 많았잖아. 지금 공인중개사 한 동네 가가지고 봐보니까 PC방보다 공인중개사들이 더 많아요. 근데 이 공인중개사 어떻게 다 피 터질 거 아니에요. 더 무서운 놈이 나타났죠. 뭐예요? 인터넷. 너무 투명해졌어요. 이 집값이. 그러다 보니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뉴스킨에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있는 분들이 여기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힌트 드리는 거예요. 그들한테 가서 이 정보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뭐예요? 좀 더 이제 늙어가니까 안티에이지, 좀 어차피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사는 거 건강하게 늙고 싶다. 병원에서 있는 것보다 병원 바깥에 있는 삶을 훨씬 더 원한다. 이래가지고 건강 쪽이나 이 안티에이지 분면에 주목하게 된 거예요. 주목. 자, 비행기를 타보면요. 비행기 타보신 거예요? 없어요? 서울권에 있는 분들 많이 타봤던데. 지방에 내려가시면요. 별로 안 들어요. 아직까지. 자, 비행기 타보면 잡지책 있죠. 그걸 딱 꺼내서 탁 펼치면요. 첫 장에 뭐가 나와요? 다른 거 나와도 되는데 왜 하필 화장품이 나올까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장에 뭐가 나올까요? 화장품. 세 번째 장 화장품. 제가 다 봤어 이번에. 뒷장에도 뭐가 나온지 아세요? 화장품. 백화점 1층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기저귀 있어도 되잖아요. 근데 왜 화장품이 있을까요? 우리들은 별로 이 아이템이요, 많은 이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1층에 놔둔 거예요. 저 남자잖아요. 저 화장품 관심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시장에 왜 뛰어들었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뛰어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사장님 돼버리면 돈 되겠네. 맞아요,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되게 주관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사업을 해요. 자기 어머니가 좀 맛있는 밥을 차려주면 어머니한테 엄마 도시락 사업을 해보라 그래요. 자기 입맛에만 맞았는데. 희한해요. 정말 대중이 객관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사업 분면에 뛰어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백종원이 커피 그렇게 좋아했을까요?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백다방 오픈했겠죠. 돼지고기 그렇게 좋아할까요? 돼지고기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새마을식당 해가지고 멋있게 탁탁탁 해가지고 가맹점 냈겠죠. 이게 뭐냐면요, 이 사업은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분면을 사장님들이 건들면 돈이 된다. 자, 이분들이 은퇴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다른 대안책이 없어서 자연분면으로 넘어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더 신기한 거는 이분들이 한 번 쫄딱 망했는데 또 대안책이 없어서 돈을 모아서 또다시 재창업을 한다는 거예요. 선릉이나 사장님들이 사는 그 동네를요, 6개월에 한 번씩만 돌아보세요. 과연 멀쩡히 지금 지탱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는지. 없어요. 예전에 이거 몰랐을 때는요, 왜 또 바뀌었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이 구조를 알고 바라보니 간판 하나 떨어졌을 때 그 사람 인생이 한 명 떨어진 거랑 똑같은 거야, 이게. 엄청 슬프더라고, 그게. 자, 제 친구 중에서 맥주 창고를 동네에서 크게 열었는데 돈이 돼요. 막 어깨뽕이 막 이만큼 올라가 있더라고요. 자영업자 어깨뽕 내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 뭔지 아세요? 시간이 해결해줘요, 시간. 시간이 지나면 어깨뽕은 자연스럽게 없어져. 너무 잘 벌다 보니까 앞에 있는 커피숍 사장님이랑 막 이야기하면서 친해졌나 봐요. 자기 노하우를 준 거야.
커피 간판이 뭐로 바뀌었어? 맥주 간판으로 바뀌었어. 둘이 라이브야 적이야 적. 물어 뜯어. 근데 그 옆에 무서운 놈이 한 명 또 등장했죠. 청춘비어. 그 옆에 한 명 더 하더라고. 걔 친구 봉구비어. 그러니까 자영업은요 잘 되면요 룰이 없어. 잘 되면 무조건 그 옆에다가 치고 들어오는 게 자영업입니다. 제 파트너 중에서는 PC방 4개를 운영하고 있었던 친구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 이야기가 자기 매니아였던 소비자가요 깨달음이 온 거야. 깨달음. 내가 왜 여기서 오라 그러고 있지? 내가 하나 만들어보자. 엄청난 깨달음이죠. 그래서 옆에다가 PC방을 지었는데 어떤 마음 가지고 지었을까요? 이 동네를 내가 제패하겠어. 뭐 이런 느낌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인테리어 확 올리고 컴퓨터 사양력 확 올리면 소비자들은 의리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다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왜 소비자가 왜 이렇게 없지 했을 때 딱 불러보니까 어썼던 PC방이 생겼죠? 가보니까 어때요? 단골!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해요? 잠이 와요 안 와요? 뭐예요? 재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재투자. 이때까지 벌었던 돈을 가지고 자기는 얘보다 더 올려요. 모든 것들을. 그쵸? 그럼 소비자는 의리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일로 다시 가죠. 얘는 또 뭐예요? 재투자 아니에요. 재투자 이거를 경제 용어로 뭐라고 해요? 돈지랄. 그거를요 제가 지어낸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이겨요. 돈 많은 사람이. 자영업은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대기업한테 함부로 덤비지 말라는 뜻이 그거예요. 지금 미용이나 이런 빵집이나 이런 거 다 봐. 떡볶이도 맞아. 일반 사람들이 해먹을 게 하나도 없어. 옛날에는 길거리 떡볶이가 최고 아니었어요? 그럼 지금은 길거리 떡볶이 먹을래요? 조소 떡볶이 먹을래요? 나는 옛날 그 맛이 좀 그리워서 먹을 수는 있어. 그럼 내 자식한테 줄 때는 조소 떡볶이 먹일래요? 그 황사 떡볶이 먹일래요? 어? 그 원산지도 어딘지도 몰라. 맞아요 아니에요? 그 대기업한테는요 어떻게 덤빌 수가 없다라는 거. 지금은요 2가지 방법밖에 없대요. 대기업이랑 손을 잡든지 대기업 밑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뉴스키 밑에 들어가라는 거 아니면 뉴스키랑 손잡으라는 거예요. 네. 자, 제 인생을 바꿔준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이 비즈니스 스쿨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딱 읽고요 정말 많이 이 사람 천재다. 정말 이 책을 정말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 책을 읽으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네트워크 이 자부심이 확 올라가요. 프라이버시가. 자, 이분이요 자기 진짜 아빠는 엘리트 출신의 정말 좋은 기관에 나왔는데 가난했고 자기 친구의 아버지는 중졸인가 하여튼 뭐 학교 생활도 하지 않았는데 엄청난 부자야. 근데 자기 아빠 교육 방식대로 자기가 이렇게 살다 보면 왠지 아빠처럼 살까봐 자기의 방향성을 틀었어요. 부자 아빠한테. 그래서 친구 아버지한테 가서 비즈니스를 배우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엄청난 성공을 했고 그 노하우를 이 책에다가 쓴 겁니다. 그럼 읽어봐야 돼요? 안 읽어봐야 돼요? 오늘 제 강의가 끝나고 네트워크 이런 거 다 떠나서 제 강의 저를 믿지 마시고 제가 읽었던 책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책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드디어 맥주 창고에 있는 제 친구가요 이 책을 갖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신라호텔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신라호텔 다니면서 투잡 개념으로 맥주 창고를 열었어요. 근데 지난 세월 7년 동안 신라호텔에서 자기가 일했던 정말 시드니에 10년 동안 유학했다 와가지고 신라호텔 들어갔는데 7년 동안 배운 거는 감정 조절 하나예요. 감정 조절. 상사를 죽이고 싶은데 죽이지 못하는 감정 조절을 7년 동안을 엄청나게 배우고 왔더라고요. 진짜 싫어. 근데 최근에 제가 정말 술 먹으면 잘 안 취하는데 저는 그 친구가 술 먹을 생각도 없었는데 둘이 술을 먹다가 저한테 들어줬거든요. 근데 얘 스토리가요 제 사업 설명에서 나온 거랑 너무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계속 들어줬어. 근데 이 친구는요 자기가 사장이고 새벽 5시까지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잘 들어주니까 먹다가 신세 한탄하다가 새벽 2시에 자기 술집에서 뻗어가지고 아버님이 모셔와가지고 데리고 사장을 그 다음에 저희 집에 와서 자기가 예전에 몇 년 전에 네가 계속 얘기했던 이 사사보면 이게 자꾸 기억이 난다고 책을 달라고 해서 어저께 저희 집에 와서 이 책을 가지고 갔습니다. 진작 얘기를 들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분이 이 책을 딱 썼는데요. 이 책을 쓰고 총 얼마 벌어간 줄 아세요? 8,020억 정도를 벌어갔대요. 그럼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읽은 사람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경제 지침서로 불릴 정도로 정말 아직까지도 베스트셀러입니다. 이분이 이 사사분면을 딱 그려놓고 1시간 20분 강의를 하면 얼마 받아가는 줄 아세요? 2억 받아가죠. 2억. 제가 얘기하면 공짜. 사장님들이 정말 제 이야기를 잘만 들으신다면요 2억 뽑아간 거예요. 뽑아가는 거야. 세상에 5만 가지 직업군들이 있다. 하지만 이 4분면 안에 다 들어간다. 첫 번째 직장인, 자영업, 투자가, 사업가 분면이 있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에 대한 분포율을 보니 이쪽에 95%가 몰려있고 이쪽에 5%가 몰려있더라. 돈에 대한 흐름을 보니까 이쪽에 5%가 풀리고 있고 이쪽에 95%가 풀리고 있더라. 결국에는 5% 있는 사람들이 95%의 돈을 호화스럽게 나눠 먹고 있는 블루존이고 이쪽은 레드존이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쪽 분면으로 넘어오십시오라는 게 그 책의 정의예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꿈은 뭘까요? 내 거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내 거. 근데 자영업도 내 거 맞죠. 하지만 이것도 내 건데 일로 가는 방법을 몰라. 다 일로 가요. 그럼 아까 자영업 분면 말씀드렸죠. 내가 모아놓은 자금이 없으면 이쪽에서 버티기 힘들어요. 그럼 이쪽에서 버티다가 이쪽에 다시 꿈이 뭔지 아세요? 예전에 남밭에서 일하더라도 따끈따끈했던 그 월급 봉투가 그리워요. 다시 일로 갔다가 끝나는 게 인생살이에요. 근데 이쪽도 사장이고 잘 보세요. 이쪽도 사장이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랑 여기랑은 구분을 해. 여기랑 여기도 구분을 하는데 여기랑 여기랑 구분하는 게 조금 미묘하게 힘들어요. 말씀드릴게요. 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사업체를 놔두고 내가 2년 동안 해외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그 사업체가 잘 굴러가고 있거나 확장되면 사업이고요. 그게 뭔가 축소되거나 없어지거나 뭔가 자꾸 리스크가 발생돼. 자영업이에요. 의사 변호사는요 이 사사분면 안에 어느 분면에 속할까요? S사 분면이에요. 샷더를 열어야 돼. 내가 진찰을 해야지만 돈 들어오고 내가 변호해야지만 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개인 몸값이 높아질 뿐이지 시스템 소유자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쪽 분면은요 샷다가 늘 오픈되어 있는 샷다입니다. 자, 서태지가 유명해요? 양현석이 유명해요? 그거 희한하죠. 옛날에는 분명히 서태지라고 그랬거든. 근데 왜 지금은 양현석이 더 유명하다 그래요? 서태지와 아이들, 그 아이들 출신 이름도 안 불러줬던 그 아이들이 더 유명해졌어. 그쵸? 뭐 때문에? 양현석은 시스템을 소유하게 됐죠? 서태지는 제2의 서태지를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양현석은 제2의 양현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NE1, 뭐 빅뱅, 뭐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그들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양현석은 더 스타가 돼버려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너무 흡사해요. 그런 엔터테인먼트 사업이랑. 내가 데리고 온 그 사람이 스타가 되면 될수록 내가 더 스타가 될 수 있는. 잘 보세요. 양현석은요 최고의 작곡 시스템, 최고의 안무 시스템, 최고의 보컬 시스템, 최고의 어떤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으니 지금은 뭐만 하면 돼요? 리크루팅만 하면 되죠? 리크루팅. K-POP 스타가 뭐예요? 리크루팅의 장이에요. 캐스팅 전쟁. 자, 이제 시스템 만들어 놨으니까 대회를 열죠. 자,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요 한번 놀아볼까요? 하면요 노래 부르고 싶은 사람들이 다 올 거 아니에요. 음원 하나 내보려고. 그쵸? 그럼 줄 엄청나게 서 있죠.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리더감 찾는 거죠. 어때요? 영혼 없는 사람은 패스. 야, 시끄러 하다가 이거 하는 게 양현석이랑 박진영이 하는 거예요.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똑같죠? 사장님 지금 그런 캐스팅 전쟁 끝나고 여기 들어온 거예요? 누구는 이 권리소득, 음원소득 따먹으려고 그런 캐스팅 전쟁 끝나고 들어옵니다. 사장님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네트워크 잘 모르니까 여기 왜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사장님들이 결국에는 그 권리소득을 따먹는 그 마음가짐으로 여기 만약에 왔더라면요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기 시작해요. 정말 섹시한 소득이거든요. 그러면서 한 명을 리크루팅 해놓고 YG에서 뭐예요? 갈죠? 원석이었던 그 안의 보석을 YG에서 꺼내주죠? 삭삭 했더니
보컬 트레이닝이 되면서 원래 잘했던 그걸 다듬기 시작하면서 대중적인 보석으로 만들어내는 그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냐 이거죠. 저도 7년 동안 이 사업을 하면서요, 누가 미스트 갖다 줘, 리프트팩 갖다 줘, 이게 한 게 이거는 부수적인 일이고, 진짜 제가 한 일은 정말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들어와서 권리소득을 창출하고 싶은 이들에게, 이들이 전혀 몰랐는데 제품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시스템을 겸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들이 사업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사업 시스템을 겸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한 번도 사장 소리 못 들어본 이들한테 사장님 소리 듣게끔 멘탈 교육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철저하게 만들고 있는 시스템 소유주가 된다면요, 나중에 은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빠져나가도 그 시스템은 꾸준히 돌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이거와 똑같죠. 꼬마야. 자, 꼬마야 헌집 줄게. 맞아요? 꼬마야 머리카락 보이는가? 아니, 아무튼 꼬마야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우리들은 뭐예요? 모르니까 여기 속 안에서 점프를 뛰면서 시스템을 배워나가는 포지션이겠죠. 잘 뛰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잡는 포지션으로 바뀌겠죠. 잡다가 내 안에 리더가 나오면 그 리더한테 이 시스템을 맡기겠죠. 그럼 난 뭐예요? 을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난 또 다른 시스템을 만들겠죠. 그러면 나중에 빠져나가면요, 내 이하로 그 시스템은요, 꼬마야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 상태. 그걸 만들면 사장님들은 시스템 소유주, YG랑 똑같은 시스템 소유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배워야 되는데 그게 한순간에 배워집니까? 그래서 나오라는데 안 나오죠? 미안해요. 집에서 배우려고 그래. 집에서 뭘 배워? 안어진이라 하지.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넘어오는데, 첫 번째는 양현석처럼 그런 시스템을 만들든가. 쉬워요? 어려워요? 두 번째는 양현석이 만든 YG를 돈을 주고 사면 되는데 얼마일까요? 할까요? 이 두 가지는 뭐예요? 금수저 중에서 상위 1% 금수저만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선택된 사람들만 가져가는 선택된 사람. 우리 보통 일반 사람들은 절대 이쪽 안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 패턴 이것밖에. 뭐예요? 시스템을 활용한, 검증된, 입증된 네트워크 마케팅을 활용하십시오. 이분이 이 책 쓰고 나서 안티 100만 대군을 만들어냈어요. 당신은 지금 네트워크 해서 성공한 사람도 아닌데 왜 이런 책을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혼란을 줍니까? 라고 했을 때요, 하도 이메일 공격을 많이 들으니까 짜증나서 책 5권을 썼죠. 21세기형 비즈니스. 그렇죠? 읽어보신 분? 좀 읽으세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네트워크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잘 봐봐, 부자들은 자산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 야, 건물주 너네 모여봐. 야, 너네 한번 이야기 한번 나눠봐. 야, 너네가 만든 건물 보통 사람들한테 복제시켜봐. 가리켜봐. 너 타고난 거지. 너 물려받은 거잖아. 너 금수저야. 야, 노래 잘하는 사람 너네 모여봐. 야, 너네 목소리 박상영 가리켜봐. 나는 솔톤이 안 돼. 갈라지는 내 목소리 한번 만들어봐. 안 돼. 너네 타고난 거지, 목소리. 야, 글 쓰는 너네들 모여봐. 너네 아이디어 뱅크 너네 나 복제시켜봐. 해리포터의 저자 똑같이 복제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타고난 거라, 타고난 거. 하지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보통 일반 사람들, 어머니 뻘 되는 이런 분들도, 아니면 젊은데도 정말 이 소득을 원하는 이들한테 정말 가르쳐줄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타서 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리더십을 만들 수 있는 이 교육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이 지금 마지막 서민들, 일반 사람들이 자기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그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했을 때요, 많은 100만 대군, 안티 100만 대군들이 없어진 거예요. 맞잖아요. 복제 가능한 시스템. 그래서 잘 보면요, 리더 사장님들 다 보면요, 정말 멋있게 생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완전 복제 가능하게 생겼어요. 더 웃긴 건 막 진취력이 없어. 보면요, 다 그냥 아주 평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일에 임할 수 있었던 것도 막 특별하고 스펙 좋고 이런 사람만 만약에 성공자가 있었더라면요, 뭔가 잘못됐을 것 같아요. 자, 비행기를 타고 하와이까지 가면 부자 될 수 있는데 세 가지 방법밖에 없대요. 첫 번째, 비행기를 만들던가. 두 번째, 비행기를 사든가. 세 번째는 비행기를
편승하는 방법. 뭐가 더 빠를까요? 사장님들이 고르시면 돼요. 자, 뒤에 있는 자료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도널드 트럼프, 빌 게이츠, 뭐 엘빈 터플러, 사장님들 친구보다 유명하죠? 사장님의 부모님보다 돈 많죠? 이 사람들은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라고, 활용하라고 엄청나게 대중 앞에서도 얘기를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다단계 뭐 이런 거에 사로잡혀가지고 알아볼 생각도 안 해요. 근데 그거를 말리는 사람 대부분 다 가난해. 대부분 부자는요, 말리지도 않아요. 알아보라고 해요. 생각 자체가 열려있어. 귀 자체가 열려있더라고요. 자, 이분이 뭐래요? 부동산으로 억만장자가 된 도널드 트럼프는 뭐라고 했죠? 한 매체에서 성공자를 앞에 모셔놓고 방청객이랑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 토크쇼에서 방청객이 막 뭔가를 물어보다가 한 사람이 하나를 물어봤죠. 당신이 만약에 부동산을 통해서 부자 되지 않았더라면 당신은 어떤 산업 분야를 통해서 부자 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때 뭐라고 해서 방청객들이 우우 하고 난리가 났었죠. 야유하고 어떻게 당신처럼 고인이 그딴 소리 할 수가 있냐고 했을 때 이 도널드 트럼프는 뭐라고 했어요? 지금 미국 대통령 2위 후보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신네들은 객석에 있고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라고 했어요. 놀랄만한 네트워크를 지금 알아보러 오신 거야. 빌 게이츠한테는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만약에 컴퓨터 산업 분면으로 성공하지 못했더라면 당신은 어떤 산업 분면으로 성공했을 겁니까? 라고 했을 때요, 빌 게이츠도 뭐라고 했어요? 나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을 겁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중동아시아 국가 대한민국에서. 이 마케팅 플랜이 미국 마케팅 플랜인데 미국은 땅덩어리가 너무 크다 보니 한 사람한테 다가가기 멀어. 3시간 걸렸다고 칩시다. 갔어. 대문을 했어. 리프트표 발라줬는데 안 산대. 충격 받아야 안 받아요? 기름값 충격 받아야 안 받아요? 4시간 충격 받죠? 한마디로 여기서 부산까지 갔는데 안 산대. 똑같은 충격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대한민국은 중동아시아 국가는 엄청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죠? 전파 속도도 빠른데 어떻게 밀집되는데 어떻게 살아? 겹쳐 살아. 그러니까 막 전파 속도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대한민국 옆에 또 누가 있어요? 대륙이 있죠. 대륙. 우리나라보다 전달 속도가 100배 받은 100배. 우리나라의 블루 다이아몬드 10조랑 중국 블루 다이아몬드 한 조랑 안 바꾼대. 절대 안 바꾼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중국이랑 사이가 좋아야 안 돼요. 닦고 간 게 아니에요. 닦고 간 게. 닦고. 뭘 닦고. 그쵸? 자, 엘빈 토플러는 뭐예요? 만약에 63 빌딩이 있다면 몇 층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세계적인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 내 친구랑 우리 어머니는 63 빌딩에서 한 몇 층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까요? 높아봐야 2층. 이 사람이 제3의 물결을 통해서 막 농경시대, 산업, 정보화 시대 막 하면서 이 물결들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우리한테 63 빌딩에서 계속 지금 신호 주고 있어요, 없어요? 근데 누가 지금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귀가 안 듣고 있다. 우리 귀가 읽질 않아. 부자 되고 싶다면서 책을 절대 안 읽어. 그럼 어떻게 돼요? 희한한 겁니다. 이분이요, 네트워크 마케팅을요, 앞으로 미래의 대안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스티브 코비는요, 네트워크 마케팅 시대적 조류다. 피할 수 없다. 앞으로 프로슈머, 그러니까 엘빈 토플러 또 프로슈머 얘기를 하고 있죠. 똑똑한 소비자들이 유통의 선두주자가 돼서 유통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그럼 거기 안에서 똑똑한 소비자들은 돈 투자 금액 없이 소비도 하지만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이다. 지금 프로슈머들이에요. 사장님들은 여기 안에 있다라는 것은. 잘 보세요. 대한민국 정부가 미치지 않고서야 학교 교과서에 네트워크 마케팅을요, 현대사회 변화 추세로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모르는데 제 동생은 알아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프로슈머를 알아요. 제 친구들한테 프로슈머라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게임이야? 요즘에 그런 게임이 나왔어 이러더라고. 대화가 안 통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사장님들은 가장 말릴 거예요. 왠지 아세요? 성공할까봐.
경희대, 중앙대, 성균관대 이런 데서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학과가 개설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여기 나와서 누구를 찾는지 아세요? 스폰서를 찾아요. 스폰서. 후원자를 찾고 있어요. 예전에는 스폰서가 파트너를 골랐는데 지금은 파트너가 스폰서를 고르는 시대예요. 정장 입어야 돼요? 안정장 입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모르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말만 하면 아 거기 가서 배워봐. 신뢰가 다 떨어지죠. 상속 신청서. 저희 그 가난함을요 정말 깨 부셔버리고 싶었는데요. 잘 보세요. 미국에서는요 내가 만약에 어떤 블루 다이아몬드 그룹을 만들면요 그 그룹을 팔 수 있는 거 아세요? 그 다음에 또 시작할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막았어요 그거를. 그래서 상속은 가능한데 팔 수는 없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완벽한 자산 가치로 인정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회사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사업계, 혁신적인 제품, 그리고 풍요롭고 향상된 문화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선의의 힘이 되는 것이다. 자, 미국은요 이런 문구를 함부로 사용 못해요. 자기가 내뱉은 말은 지켜야 돼요. 소송의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가 만약에 했던 말을 지키지 않으면요 회사가 한순간에 문 닫을 수 있는 게 미국입니다. 이번에 맥도날드 사건 있잖아요. 할머니가 커피 주세요 잡았는데 흘렸는데 뜨거운 거야. 핫 뜨거! 소송했죠. 이유는 뭐예요? 커피가 이렇게 뜨거운 줄 몰랐어요. 맥도날드 측면에서는 이게 어이가 없죠? 맞고서 했죠? 문구는 뭐예요? 커피는 당연히 뜨겁다. 둘이 싸우는데 누가 이겼어요? 할머니가 이겨서 백만장자 됐잖아. 사장님 뉴스킨 사업으로 백만장자 안 하려면 뉴스킨을 빨리 소송해. 왜냐면요 좋은 것만 집어넣고 나쁜 거 하나도 집어넣지 않았대. 빨리 소송하면 바로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데 여기 안에는 변호사도 많고 의사도 많아. 그럼 그분들이 알아보지 않고 들어왔을까요? 라는 생각들을 하는 게 더 빠르겠죠. 자, 뉴스킨 사업 저처럼 안 하더라도요 사장님들 가족 위해서 제발 제품 바꾸세요. 다른 화장품 가게는요 다른 화장품은 좋은 거 집어넣었다는 소리를 많이 해도 나쁜 거 하나도 안 집어넣었다는 소리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쁜 걸 하나도 안 집어넣겠다는 그 슬로건을 가지고 32년간 법적으로 한 건도 걸린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바디바를 빨고 파운데이션을 먹고 막 폼을 먹고 막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다 먹는데 왜 이렇게 건강해? 나 8년을 먹고 있는데. 웬만한 보약 저리 가라야. 제 형제 파트너 중에서는 파운데이션을 계속 먹었는데 애기 나올 때마다 순풍순풍이야. 아토피 하나도 없고 더 건강해.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게? 내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제품 바꾸세요. 자, 뉴스킨은요 정확한 이 4가지 전문화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퍼스널 케어 해주겠다. 자, 파마네스 뭐예요? 자연에서 채취해서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자, 입증은 했는데 내가 먹으니까 내간이 좋은 건 내가 느껴지겠는데 그걸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하다 보니 꼬이죠. 약장수 같고. 그래서 파마넥스도 예전부터 고민이 많았나 봐요. 어떻게 하면 이걸 입증할 수 있을까? 그래서 720억 투자해가지고 바이오 스캐너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뭐예요? 미국에서는 뉴스킨도 마찬가지고 파마넥스도 마찬가지고 먹고 마시고 바르고 했는데 6개월 1년 뒤에 많이 효과 없다. 100% 환불이에요. 다른 기업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팔 때만 고객님이지. 설날 때 연락도 안 하지. 추석 때.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겁나 연락해서 짜증나죠 오히려. 잘 쓰고 계십니까? 물은 많이 먹고 계십니까? 통한방 들어오시죠? 막 이러면서 똑같은 가격을 투자하면요 나를 관리해주는 데가 낫지 않겠냐 이거지. 맞아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장님들은 몰라서 그렇지 소비자닷컴인가 어디 거기 가면요 소비자 만족도 1위 뉴스킨이에요.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어요. 자, 3번째는요 뉴스킨 안에 아메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메이 방식은 뭐죠? 종합물류 방식이다. 자기가 만든 것도 있지만 그게 뭐예요? OEM 방식을 쓰죠. 다른 데서 만든 좋은 걸 아메이 백화점에 집어넣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사업자가 뭐 하나 유통시켜도 그거에 대한 마진을 100% 안 잡아주잖아요. 아메이도 가져가고 얘도 가져가야 되고 니도 가져가야 사업자 주니까 매출액 대비 가져가는 게 많이 적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보영이요. 여기 왜 왔냐면 자 뉴스킨이 만약에 다른 게 피라미드면 이보영, 뭐 YBM, 웅진 이런 게 여기 들어갔겠어요?
알고 보니까 합법이고 너무 좋은 회사고 회원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입소문 좀 많이 퍼뜨려 주세요 하면서 자기가 숙이고 들어온 게 이보영 아닙니까? YBM이랑.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이분들이 들어왔죠.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잘 보세요. 소비자가 직접 이보영한테 가서 화상 영어를 끊는 게 더 쌀까요? 아니면 여기 들어가서 우리한테 이보영을 끊는 게 더 쌀까요? 우리한테 하는 게 더 싸요. 근데 우리한테 뭐예요? 포인트도 잡아줘요. 사장님, 앞으로 여기 이제 민영화 풀리잖아요. 이거 민영화 언제 풀릴지 몰라요. 하지만 풀리겠죠. 왜냐면 일본 뭐 풀렸고, 일본 다음은 뭐 대한민국인데. 그 말은 많은데 하여튼 풀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나라법이 150만원 이상 제품 못 들어오게 막아놨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풀리면 일본 빅플랜에 들어가 보신 분 손. 사업하시면 사업가라면서 반드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일본 빅플랜에 들어가면 차도 들어와 있고 명품백하고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만약 여기 나왔어. 만약에 여행 상품이 여기 들어왔어. 미국까지 가는 거 400만 원인데 여기서 끄니까 350달래. 어디서 끊어요? 근데 우리한테 포인트 잡아줘. 만약에 BMW가 들어가는데 7천만 원인데 여기 들어보니까 6,500에 주겠대. 정품. 어디서 사나요? 6,500 포인트. 포인트 얼마야 그게 대체?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100만 장자가 빨리 되는 이유가 이 빅플래넷에 물건이 엄청나게 많대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수도, 가스, 뭐 전기, 통신 이런 거 다 풀려가. 그러면 이 친구 월 한 가족당 만약에 20만 원씩 나가는 거 나한테 쓰면 15만 원이야. 바꿔요 안 바꿔요? 근데 이런 사람들 다 바꿔놨어.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계속 재구매 매출로 떠가지고 나한테 포인트 잡아주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하루를 살아. 주유 가서 주유소에서 차를 넣고 뭐하고 물 먹고 뭐하고 마시고 뭐 하다 보니까 한 달 딱 와보니까 어떻게 돼요? 3,000포인트 떠있어요. 그런 날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빅플래닛 시장을요 엄청 크게 보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 기부인데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사장님들이 지금 알아보는 비즈니스 파트너의 기록들이에요. 자, 포브스지에서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100대 기업의 뉴스킨을 포함시켰고, 포브스지는 웬만한 사람들이 보는 잡지가 아닌 경영인들, 경제인들이 보는 아주 공식력 있는 잡지죠. 사장이 어차피 읽지도 못해요. 영어잖아. 자, 진실성을 바탕으로 한 기업이고 동종업계 최고의 보상을 약속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많은 사람들한테 안정적 제공을 하고 있고 5일마다 100만 장자를 배출하는 기업이다. 5일이 아니에요. 실은 3일이에요. 이제는 더 빨라졌죠. 잘 보세요. 지금 물가는 올라가고 있어요? 안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 시대 때 짜장면 얼마였어요? 지금 얼마예요? 미친 듯이 올라갔죠. 부모님 세대 때는요 1억 놔두면 은행에서 얼마 줬어요? 이자 소득? 돈 100만 원 줬대요. 지금 얼마 줘요? 미친 거 아니에요? 똑같은데 물가는 올라가는데 이자가 떨어지니 보통 우리 같은 가운데 껴있는 일반 서민들은 죽어나가요? 안 나가요?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시기에 뉴스킨은 우리한테 어떤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100만 장자를 많이 배출한 기업이 어딘 줄 아세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래요. 두 번째는 구글, 세 번째는 뉴스킨이래요. 잘 생각해. 구글 들어갈 수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들어갈 수 있어요? 받아줘요? 그럼 만약에 들어갔으면 그 직원들이 100만 장자 됐겠어요? 투자한 사람들, 투자자들이 100만 장자 된 거예요. 근데 뉴스킨이 왜 이렇게 이쁘냐면 보통 아주머니들이 20-30만 원 벌려고 왔던 이 아주머니들이 여의 교육 시스템에서 갈렸더니 100만 원 도전 한번 해볼까? 오 되네? 300만 원 도전해볼까? 와우! 1000, 2000, 3000, 100만 장자 된 스토리들이 너무나 많은 게 뉴스킨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스토리들. 그래서 저는 뉴스킨이 이 세 가지 기업 중에 제일 멋있어. 두 가지면 두 기업 우리 부르지도 않잖아요. 우리 누가 써줘? 자, 선정의 의미는요 미국 내 전체 기업 중 5%도 안 되는 기업만 합격했고 뉴스킨은 지난 5년간 연속으로 선정했고 직접 판매 회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뉴스킨이 선정되었다.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는요 뉴스킨이 블루칩으로 상장되어 있어요. 뉴욕 증시는 이 기업 중에서 이 꿈의 증시라고 여기만 올라가면 그냥 기업은 그냥 더 이상 이제 투명성으로 따지면 갈 데가 없어. 제가 이 뒤에 나오는 동영상을 보면 항상 무슨 생각 드냐면 이 회사는 참 멋있다. 끝점 갈 때까지 갔다. 신용 등급도 가장 높고
자기 갈 만큼 갔구나. 그럼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구나. 내 신용등급은 돼지도 신용등급이 있다는데 너는 인간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어떤 신용을 가지고 있니? 막 이런 생각이 드는 동영상을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종식은요 그 해에 가장 성장률이 높았던 20, 30개의 기업만 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고, 요 패종식을 친 날은 월가에 자기 기업의 국기를 꽂을 수 있는 영광을 줄 수 있는 그런 날이라고 합니다. 알리바바도 쳤었죠. 우리는 지금 3번이 아니라 4번 했죠. 자, 이런 기업입니다. 자, 이제 제품인데요. 자, 저희 형이에요. 저희 형이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왔다면 이거 돈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이분이 지금 에이즐락을 개발한 박사님이시죠? 근데 웬만하면 자기가 개발하고 자기 얼굴에 안 발라요. 근데 뭐예요? 자기 얼굴에 엄청 발랐죠. 웬만하면 쥐에다가 발라요. 근데 자기 자신한테 발랐죠. 만나 봤냐고요? 저희 형이니까 당연히 만나 봤겠죠. 더 젊어졌죠. 쌍꺼풀도 생겼어. 그렇죠. 더 젊어졌어요. 누나 있냐고요? 누나 있죠. 누나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돈 될까요? 안 될까요? 만나 봤냐고요? 당연히 만나봤죠. 전 이렇게 만나 보니까 확신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월드 컨벤션 가가지고 사업한다는데 400만 원 딱 투자해가지고 갔다 오시란 말이에요. 뭐 400만 원 물건 샀나? 자기 여행비, 비행기 값에 이 사업 보려고 하는 시각비지? 자, 이 동영상 안에 이 사업 설명 다 들어가 있어요. The company is consistently growing and putting its products 자, 할리우드 스타랑 정말 유명한 배우들은 집에서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샵에서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샵이죠? 근데 얼마나 효과가 좋으면 할리우드 스타들이요 갈바닉을 하지 않는 날은 레드카펫을 밟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요. 희한한 나라가 뭐냐면 미국에서 이 갈바닉을 개발을 했는데 맨 처음에 의료기기를 풀렸어요. 의료기기. 근데 자가전류 사람 전류, 인체 전류를 사용하기 때문에 너무 안전하다. 그래서 풀리기 시작해서 미용기기를 풀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용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 소송이 들어간 거예요. 야, 이거는 웬만한 성형보다 더 많은 성형이 되는 것 같다. 이거는 미용기기가 아니다. 해가지고요. 다시 미국에서는 그 기기를요, 미용기기에서 의료기기로 다시 바꿔놨어요. 사장님 갈바닉 쓸 때요, 찬양하면서 발라요. 찬양하면서 발라요. 자, 코닥이죠. 예전에 지금은 없지만 이거 엄청난 회사였잖아요. 엄청난 회사. 만년 2등 회사. 자, 준비하지 않으면 기업은 어떻게 도태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코닥에서요 필름만 계속 민 거예요. 근데 디카를 개발했는데 돈 많아는 주주들이요, 야, 우린 필름 회사인데 디카 하면 필름 어떻게 파냐, 이걸로 내걸질 못했어요. 근데 그 기회를 잡아서 후지에서 먼저 디카를 내밀었죠. 코닥 어떻게 됐어요? 안녕. 없어졌어요. 그리고 후지는 지금 디카 회사냐? 아예 탈바꿈했다라는 거예요. 안티에이징 회사로. 후지 화장품. 화장품 회사로 아예 탈바꿈했습니다. 잘 보세요. 뉴스킨이라는 데가 왜 무섭냐면요.
자꾸 혁신을 해요. 그래서 우리한테 자꾸 기회를 줘요. 근데 어떤 네트워크는요,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그걸로 우려먹고 끝나요. 근데 우리는요,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완전 혁신적인 제품들을요, 계속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이다. 이게 좋아요. 이제 시작이다. 이게 좋아요. 그래서 뉴스킨 슬로건이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맨날 시작해. 너무 좋잖아요. 마지막이 아니니까. 뉴스킨에서 언제가 가장 기회냐면요, 신제품이 나올 때가 아니야. 내가 정신 차릴 때가 가장 기회.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신제품은 휙 지나가요. 자, 보상이죠.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1,000원짜리 제품을 총판, 도매, 소매 단계에 걸쳤더니 1,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로 둔갑돼서 소비자들이 열받아서 이쯤에서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 그래요? 월마트, 이마트점, 대형 할인점. 요즘에는 대형 할인점도 일요일날 쉬던데 2번은? 그쵸? 재래시장을 위해서? 근데 아니던데 토요일날 몰려서 오히려 더 장을 봐버린다는 소문이 있던데 막을 수가 없어요. 재래시장 솔직히 대형마트한테 어떻게 그걸 이겨. 자, 2번째로 나온 게 뭐예요? 인터넷 쌍거래. 그쵸? 3번째 뭐예요? 홈쇼핑. 이제는 완전 다이렉트 직거래가 되고 있죠? 장점이 뭐예요? 장점? 싸죠? 근데 소비자들은 돈 벌었어요? 썼어요? 이쪽은요, 기업 주도형 마케팅. 기업들이 돈 벌어가. 소비자들은 돈 썼어요, 결국에는. 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예요? 소비자 주도형 마케팅. 소비자 주도형 마케팅. 그러니까 소비자가 돈을 벌 수 있는 형태가 나와요. 봐보세요. 1,000원짜리를요, 뉴스킨 네트워크는요, 3,000원짜리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러면 퀄리티가 높아질 것이다. 우리 유통하지 않겠다. 그럼 뭐예요? 10,000원짜리를 7,000원짜리로 가격 경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더 퀄리티 좋은 제품 싸게 산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이 유통을 누가 하냐면 써본 사람이 해보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설렁탕 좋아요, 안 좋아요? 설렁탕. 박상용 설렁탕 집에 놀러 온 거예요. 놀러 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먹고 5,000원 대가 지불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누구는 깨달음이 온 거야. 이거 무조건 퍼지겠는데? 사장님 좀 불러주세요. 제가 딱 나갔죠. 왜 그러시죠? 사장님 이제 끝났다고. 내가 왜 끝났죠? 내가 누군지 아냐고. 누구시죠? 나 입소문쟁이라고. 나 파워블로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우, 당돌하시네요. 어쩌라고요? 먹어보니 깊이가 있네요. 제가 지금부터 노골적으로 이 맛을 퍼뜨리려고 합니다. 제가 소개해서 데리고 온 사람에 대한 대가를 주시죠. 하는 게 프로슈머예요. 그렇죠? 누구는 그냥 먹었는데 누구는 나한테 딜을 잘 치는 바람에 돈 벌어가게 생겼네. 잘 보세요. 그 사람이 나한테 딜을 쳤을 때 내 눈빛 딱 보니까 이 친구가 진짜 설렁탕의 깊이를 느꼈네. 그러면 사장님 입장에서 좋아요, 안 좋아요? 시잘데기 없는 광고 때리려고 했는데 광고 때릴 필요가 없잖아. 광고비를 세이브, 내가 광고 안 때릴 테니까 당신 눈빛 보니까 촉촉하네요. 진짜 느꼈네요. 당신 입소문을 내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한 3개월 유예기간 좋지. 근데 어떻게 돼? 소비자를 막 긁어 모으는 거야. 그러면 사장님이 데리고 왔기 때문에 내가 광고비 세이브한 이 세이브머니에서 로열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정말 먹어본 사람들이 입소문을 내니까 파워도 좋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아요, 안 좋아요? 자기는 어차피 먹고 소개하려고 했었던 거 돈까지 주니 둘이 구조 자체가 윈윈 맞나요? 그게 네트워크 구조예요. 너무 소비자를 많이 데리고 오니까 제가 뭐라 그래요? 당신 여기 한번 앉아보세요. 당신 관상 보니까 소비자 관상이 아닙니다. 대리점 관상입니다. 그건 무슨 뜻이죠? 내가 이때까지 당신한테 설렁탕을 팔았는데 이제부터 다른 거 팔겠다라는 뜻이에요. 뭐죠? 노하우죠. 내가 이제부터 노하우, 설렁탕 그냥 끓이는 노하우 드릴 테니까 당신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대박, 진짜요? 그럼 저는 어떤 이익이 있죠? 당신은
전체 매출액에 대한 20%를 당신이 가져가시면 됩니다. 대박. 사장님은요? 저는 노하우를 판 거기 때문에 당신이 일으킨 매출액에 대한 일정 로열티 5%만 가져가겠습니다. 대박. 10% 드리면 안 돼요? 5%만 달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5%. 이게 뉴스킨 보상이에요. 쉽지 않나요? 화장품이 설렁탕으로 바꿔보세요. 써봤는데 어차피 퍼질 거면 뉴스킨 연예인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 형이 안 믿어 송혜교 그거 바르면 자기는 송애교가 돼. 안 돼, 안 돼. 그 마케팅을 구사할 수 있는 나라는 선진국가가 되면 될수록 광고 효과는 약해지게 돼 있어요. 버즈 마케팅이 힘이 좋지. 맞아요, 아니에요? 사장님들이 써보고 이게 무조건 퍼진다면 퍼질 방법에 대해서 후원자한테 들으신다면 뉴스킨만큼은 이 네트워크만큼은 사장님들이 광고 연예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뉴스킨에서는 다 해주는데 하나만큼은 하지 않겠대요. 마케팅이죠. 우리는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를 전달하면 돼요. 사업과 제품 세 가지를 만들면 돼요. 자, 좋은 것만 집어넣고 나쁜 거 하나도 집어넣지 않겠다고 하니 당연히 그걸 이야기했더니 저는 그냥 써볼게요 하는 사람이 나올 거고, 두 번째 뭐예요? 이 정도면 돈 100만 원 될 것 같은데 저 투잡으로 한번 해볼게요. 아니면 저처럼 54개국에 나와 똑같은 프랜차이징을 진행할 그런 CEO를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찾아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아이폰 쓰시는 분 손. 아이폰. 오케이, 아이폰. 자, 아이폰 쓰는데 애플에서 뭐 하나라도 줘요? 근데 왜 써요? 좋으니까, 필요하니까. 그쵸? 결국에는 고객들이 있다라는 거네. 고객이 있으면 누가 돈 벌어가요? 대리점이 있으면 누가 돈 벌어가요? 이게 이해되셔야 돼요. 보통 타 네트워크는요 이걸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너무 중요한 건 회원이에요. 대리점이 많다고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대리점 안에 진짜 회원들이 몇 명이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회원들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면 정상 유통, 사업자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면 피라미드예요. 뉴스킨도 피라미드처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안 만들면 돼요? 소비자를 안 만들면 돼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기 돼지 삼형제 중에 누구처럼 사업해야 돼요? 셋째. 첫째는 무슨 집을 만들었어요? 지푸라기. 코 불면 날아가는 자산 따위는 시작도 하지 마, 시작도 하지 마. 두 번째, 나무집은 본질 자체가 썩었어.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좀 느리게 가는 것처럼 벽돌집을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첫째와 둘째를 지켜줬다는 전설적 셋째. 그 셋째가 되시란 말이에요. 내가 만든 이 자산을요 길이길이 상속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빨리 간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제대로 빠르게 좀 중요해요. 제대로 빠르고, 제대로 빠르고. 자, 귀신 봤어요. 저도 초대를 했는데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믿어줘? 불이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고 불이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고. 그런 기분이시죠? 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야, 하자. 그거 아닌 거 같아. 와, 돌겠어. 그럼 전 뭐예요? 끝까지 비겁자가 되기 싫어서 끝까지 한 거예요. 뻗어 나간 거예요. 뻗어 나간 거예요. 뻗어 나가는데 뉴스킨 다 성공하는 게 아니야. 누가 성공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 변화하는 사람. 이 변화하는 사람. 안 변해요. 그 습관을 안 고쳐요. 그냥 혼자야. 변한 사람 위주로 퍼지잖아. 변한 사람. 같이 시작해. 안 변해. 늦게 와도 변하니까 빨리 안 변해. 변하세요, 사장님들. 매시 안 변해. 제 파트너 들어가면 안 변해. 나도 3년 동안 안 변했어요. 근데 안 변하면 혼자야. 계속 랠리도 혼자 가야 돼. 변하면 그룹이랑 갈 수 있는 거 변하십시오. 맞다면. 자, 부들의 성공 공식은요, 먼저 꿈을 꾸고 하고 싶고 갖고 싶고 되고 싶은 것들을 세팅하고 어떤 도구를 정하고 그 도구가 나한테 필요한 만큼 배우고 학습하고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뭐예요? 아까 박상준 사장님처럼 뭔가 캐디라는 어떤 도구, 그냥 돈 그 400만 원 주는 그 도구를 먼저 구하고
그 도구가 나한테 주는 페이만큼 꿈을 꾸고 그만큼 배워나간다. 사장님들은 이왕 태어난 소중한 우리의 인생, 헬렌 켈러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앞이 보이지 않는다. 나 뻥어리잖아. 뭐 장애가 많잖아.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면 뭐야? 불쌍한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다. 하지만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다. 누군 줄 아냐?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꿈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일생일 때 어둠을 볼 시간이 없었다고 돌아가셨는데 사장님 몇 개에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귀 들려요 안 들려요? 말할 수 있어요? 장애는 진짜 장애는 비전이 없는 게 장애예요. 사장님. 부모 입장에서 나도 비전 없는데 또 그 자식들한테는 꿈을 꾸래. 모순. 그 비전마저도요 상속되더라고. 상속돼. 진짜 멋있는 건 내 어머니로서 내가 또다시 어떤 거에 도전하고 뭔가 진취적으로 나갈 때 자식들은 잔소리 안 하도 도전적으로 열정적으로 진취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자, 팀과 개인이 있는데요. 팀 있는 사람은 개인은 절대 이길 수가 없다. 변호사, 의사가 제 페이를 절대 못 따라잡는 이유는요. 저보다 너무 똑똑하고 현명 뭐 다 좋다 이거야. 하지만 제가 더 지혜로운 거야. 저는요. 똑똑하진 않지만요. 뉴스킨 안에서 그룹을 만드는 지혜를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누구는 함수에 미쳐있죠. 함수. 자, 사장님 이때까지 우리 일생 살면서 함수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 근데 왜 우리는 중고등학교 때 그 함수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했죠? 차라리 그때 인간 관계성, 경청지수 막 이런 걸 가르쳐줬더라면 훨씬 사회 사는데 도움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관계성, 그렇죠? 뭐 배려심, 뭐 리더십 이게 훨씬 낫죠. 함수. 저는 한 번 더 써. 인생 잘 살아요. 함수 몰라도. 뭐냐면요. 지혜를 배워서 그룹을 형성하는 일을 배워야 돼요. 캡틴 아메리카는요. 사람이잖아요. 헐크를요. 아이언맨을요. 이 토르를요. 자기 이하로요. 융합시키는 방법. 그런 어떤 리더십을 배우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자, 저도 이렇게 시작했어요. 이때 왜 이렇게 말랐어? 그죠? 멋있죠? 네, 좋아요. 지금 살 빼고 있어요. 자, 늘어나고 있죠? 네, 뭐 놀라지 않는 거 이 정도 그룹 다 갖고 계시잖아요. 자, 늘어나고 있죠? 자, 늘어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죠? 20만원, 70만원, 30만원, 80만원, 70만원 요때가 1, 2, 3년이고 요때부터 세팅되면요 한 명의 씨앗이 늘어나기 시작. 늘어나고 있죠? 늘어났죠? 이번에 간 거는 훨씬 많이 늘었지만 자, 이 젊은 사람들이 지금 끌려온 거예요? 동참한 거예요? 끌려온다고 이런 표정이 나와요? 사장님 제가 돈 주시지 않아요. 근데 열정이 미쳐있죠. 자, 블루 다이아몬드 됐죠? 자, 제가 30대 블루 다이아몬드가 되니 저 기록을 깨는 사람들은 나온다 안 나온다? 수두룩 빽빽하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명함도 못 내밀어. 앞으로 20대 블루 다이아몬드 쏟아진다 안 쏟아진다? 오늘 만약에 여기 20대가 있으면요 사장님들이 정말 멋있게 하셔가지고 저에 대한 기록 깨주시길 바래요. 기록은 깨지라고 있는 거예요. 자, 와인 먹을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소주가 좋아서 소주를 먹는 사람이 멋있어요? 아니면 진짜 소주를 먹어야 되는데 진짜 소주를 먹는 사람이 멋있어요? 나 국내 여행 말고 나 해외여행 나갈 수 있는 시간과 여유 있는데 제주도 가는 게 멋있어요? 아니면 진짜 제주도 가야 되니까 제주도 가는 게 멋있어요? 나 소고기 먹을 수 있는 이빨이 있는데 자꾸 삼겹살이 눈이 가는 내 자신보다는 정말 소고기 먹을 수 있는 능력 되는데 오늘따라 삼겹살이 땡겨서 삼겹살이 먹는 사람이 멋있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사장님들은 이 네트워크 만약에 진짜 시작했다라면 하고 있는 선배나 이런 열심히 하는 사람들 욕 안 되게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안 하려면 소비나 제대로 하세요. 라는 내 마음입니다. 자, 이런 표정보다는 이 표정이 훨씬 좋지 않아요? 시간과 여유를 따먹어서 이런 표정을 갖기를 희망할게요. 자, 저희 쌍둥이도 개입돼야지만 나올 수 있는 소득 분면에서 지금은 부자들이
미쳐있는 권리소득 부면으로 퍼즐을 맞춰 나가기 시작하고 있고 정말 많은 퍼즐들을 지금 맞춰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멀었지만 정말 개입돼야지만 나오는 소득에서 개입되지 않아도 나오는 권리소득의 CEO로 바뀔 수 있는 오늘의 이 기회를 사장님들은 한 10번 정도 더 듣고 정말 사장님 인생 가문을 바꿀 수 있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도전하셔서 멋진 주인공이 되시기를 희망하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셨죠? 저희들에게 유쾌, 통쾌, 명쾌한 강의를 해주신 박상경 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오늘의 강의가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의 선물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